네, 안녕하세요. 어이구, 다시 지우고 2013년도 이트입니다. 언어 이해라고 하죠.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양 지적 전통에서 법은 오랫동안 선에 비해 부차적인 것 혹은 선을 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법이 선에 의해 나온 거구나. 오케이. 선의 유사물이자 오케이. 플라톤식으로 표현하면 선의 이데아를 따르기 위해 현상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선의 모방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이 모방 선의 이데아를 따르기 위한 것이 선의 모방인데, 이게 법을 따르는 것이다. 이데아가 뭔지 모르면 통치고 나가면 되는 거고, 이데아를 안다면 정신세계의 형이상학적 세계를 뜻하는 이데아에 대한 모방이, 즉 선에 대한 형이상학적 세계를 뜻하는 이데아에 대한 모방이 법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을 나타낸 게 선 아래 법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 이런 고전적인 관계, 전통이라 했으니까 고전적이 있고, 자연법론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자연법론의 존재의 본질에 대하여 어느 정도 통일적인 이해가 확보된 조건 하에서만 유용할 수 있었다. 동질적인 같은 이해가 확보된 조건 하에서만 유용할 수 있었고, 만약에 모순적이라면 보편의 가능성을 좀 축복해야 되는 운명은 없다. 자연법이다 보니까 매번 뜻이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다르다거나 모순일 경우 이제 충돌하게 되지. 어떠한 조건들끼리 충돌을 하게 되면서 보편적 가능성을 잃게 되는 거고, 아니면 내용을 포기한다거나, 보편적 가능성을 얻고 내용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얻고 보편적 가능성을 포기하거나, 뭐 이런 식인데, 아무래도 이거는 자연법으로서 일관적이어야 되는 자연법인데, 이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 문제 P. 칸트는 시청에서 선언적으로 내지 않은 도덕 법칙에 주목하여 법과 선의의 관계를 재규정함으로써, 칸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를 할 거냐에 대해서 나올 텐데, 칸트는 선언적으로 내지 않은 도덕 법칙. 그러니까 도덕 법칙이 미리 존재한다, 선험적이다, 미리 존재하는 도덕 법칙으로서 이를 돌파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동질적이거나 모순적인 어떤 세계관들에 대해서, 자연법에 대해서 이거를 제대로 재규정함으로써, 다시 정의함으로써 이 모순들을 없애버리겠다, 이 문제들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칸트의 입장이 되겠다. 실천 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인간의 자유를 인격적 자유가 그에 따른 책임으로 이해하면서 윤리적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 법칙으로 정언 명령을 제시한다. 뭐 정의하는 말씀의 법칙 이런 게 아닐까? 대충 추론을 하면은 대충 하고 넘어가고, 이거는 천천히 잡아가면 되는 거니까 따르고 봅시다. 도덕 법칙이 정언 명령으로 등장하는 까닭은 인간의 자연적 경향이 항상 선을 지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살짝 생각을 해야 되지. 여기서는 TP라고 할 건데, think point라고 생각거리라는 뜻인데, 도덕 법칙이 명령으로 등장하는 까닭.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계속 생각을 해놔야 되는데,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 재규정함으로써 모순을 없애야 돼. 오케이? 그럼 따라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도덕 법칙이 명령으로, 그러니까 도덕 법칙, 윤리적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 법칙이 윤리적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명령으로 등장하는 까닭은 인간 자연적 경향이 항상 선을 지향. 인간의 자연적 경향이 모든 것이 선이 아니기 때문에 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선으로 지향한다고 명령을 함으로써 이제 보편성이 확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S가
명령어로 정의를 함으로써 보편성이 확보가 되고 이러면서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지. 오케이. 이런 내용이 있겠구나 하고 읽어가면 되는데 오케이. 계속 읽어봅시다. 따라서 도덕 법칙은 실천 이성이 선 이념에 따라 자기 자신을 강제적으로 부기하는 규범이며 무조건적인 준수를 요구하는 명령이다. 선의 이념에 따라 자신에게 오케이. 명령이니까 강제적이고 규범이고 무조건적이겠네. 오케이. 하지만 정언 명령은 언제까지나 순수 형식의 표상으로서 오케이. 이거 뭐 찾아보면 되고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는 형식이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 이해되겠고 수능해야 하는 형식법 법칙만 무조건적으로 명령이니까 형식적이니까 형식을 무조건적으로 명령할 뿐이다. 너의 의지 준칙에 대해서 칸트는 너의 의지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 원리로 이것도 살짝 생각을 해야 되네. 칸트는 너의 의지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해라. 위에서 우리가 계속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동질적이지 않으니까 자연 법칙이라는 게 선과 이제 법이라는 선과 법으로 법에서부터 나오는 조건들의 관계가 동질적이지 않고 모순적이거나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보편성이 확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내용이 확보가 안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칸트가 이를 재규정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는데 밑에 따라가서 이해를 해보면 동시에 보편적 입법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를 하라라면서 이제 칸트가 다시 재정의를 하는 거지. 위에서 나왔던 것들이 행동, 강제성을 규범함으로써 내용성과 보편성을 확보한 거고 이에 대해서 너의 의지 준칙이 보편성을 확보하라고 말을 했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고 들레즈는 이와 같은 칸트의 주장으로서 법이 선의 의지를 칸트 주장에서 법이 선의 의지를 둔다는 생각을 전도시켜서 선이 법의주의를 만들고 만드는 계획을 찾는다. 선이 법의주의를 만든다. 그럼 법이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이게 들레즈고 칸트의 이런 계획에 따르면 법은 더 이상 선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칸트의 이런 계획에 따르면 규정되지 않고 도리어 법의 입장에서 선을 규정한다. 위에서 명령으로서 정당화를 했잖아.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니까 법의 입장에서 선을 규정하겠네. 만약에 정언 명령으로서 보편적 그리고 내용성을 갖췄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선을 규정할 것이고 벗어나는 순간 선이 아니게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실천 이성의 법칙으로서 법은 선의 의무를 부호하기 위해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보편적인 형식으로 스스로를 정당한다. 생각하자. 법은 선의 의무를 부호하기 위해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가져야만 하는 보편 형식을 스스로 정당화한다. 적자. 생각을 하자. 법은 선이 의무를 부호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보편 형식을 스스로 정당화한다. 오케이. 칸트는 위에서 선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법을 정언 명령으로서 자연 법칙으로 선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정당화했었어. 위에 어디서 하겠느냐?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정당화했잖아. 위에서 이렇게 뭐 이어지겠는데 자연법의 입장에서 선을 규정하기 위해서 정당화했던 과정이 위에 나타났었고 이거를 계속 매칭하면서 따라 붙여가면서 읽으면 되겠다. 들레즈에 따르면 칸트의 개요에 이끄는 핵심 논리 정언 명령을 이용하는 보편적인 법에 똑같은 내용이네. 복종을 선 그 자체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칸트는 법에 대한 복종이 선이라고 생각을 했는 거네.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생각했어? 선에서 부차적인 게 법이었는데 칸트는 오히려 법이 먼저다. 선이 따라오는 거다. 법을 지켜야 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나 보네.
근대적 법이 이루는 역사에서 신기원을 이뤘다. 새로웠나 보지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성. 오케이, 강제성을 가지니까 폭력성을 가지는 거지. 순수 형식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인식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따라서 정언 명령은 우리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만 구체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순수 형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좀 형상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입하는 순간 좀 더 구체적이게 뚜렷하게 보이는 건가 보네. 사실 이해는 잘 못하겠는데 일단 읽어보자. 예를 들어주네. 예를 따라서 이해하면 되겠다. 카프카의 유형지에서 형벌 기계가 나오는데 모른 채 처벌을 받는데 죄명을 바늘로 기록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형벌을 통해서 법에 내가 뭘 어겼는지 알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우울중적 법의식, 정언명령 선의지 부과하는 것이나 정언명령은 선의지를 가질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폭력적이지. 그러니까 우울중적 법의식이 생겨날 테고, 그러나 위반하지 않는 한 구체적으로 인식될 수 없다. 형식적이고 추상적이니까 당연하지. 형식적이고 추상적인데 여기서 이거를 제대로 지키려면은, 그러니까 선에 대한 기준을 파악하려면 내가 직접 벌을 받아야 돼. 그래야 기준을 알고 판단을 알고 예방이 되는데, 지금 앞에서는 다 나시잖아. 그러니까 다 그렇지 않으니까 우울증적 법의식이 나온다. 오케이, 이해가 됐고, 무조건적 추궁으로 받아들여지고 선의지를 입증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휩싸이게 된다. 피지? 정언명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지, 당연히 추상적이라서 모르는데 위반을 해야 알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위반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고, 이와 같은 킨트의 기획은 제인간의 제식. 그렇지, 내가 항상 뭘 할 때마다 죄를 계속 의식을 하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복종 요구. 확실히 복종 요구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제의식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이 스스로의 제의식은 더 커지겠네. 오케이. 법인으로서 무조건적 법정을 맞지? 계속 이건 전에 하긴 했던 내용이니까. 들레즈에 따르면 복종의 엄격한 복종을 통해 인간의 제의식을 증대하는 과정 동시에 인격적 자유를 훼손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맞지? 인격적 자율. 근데 인격적 자율이 전에 나왔잖아. 칸트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자유를 인격적 자율로서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인격적 자유를 훼손한다. 그러니까 들레즈가 지금 칸트를 제대로 까고 있는 거지. 들레즈 어디 있어? 들레즈가 칸트를 공격하고 있다. 너가 법에 대해서 좀 보편성과 내용성을 갖추려고 위처럼 자연법을 다시 재규정했는데 이게 인격적 자유를 훼손하는 과정이야 라면서 다시 칸트를 비판하고 있고 법의 실행을 다르게 이행하지 않는 한, 너가 법을 다시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우울증적 법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칸트의 기획을 거부하는 것뿐이다. 칸트의 기획 내에 있는 한 우울증적 법의식이 있을 테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선 칸트의 체제를 부정하면 된다. 오케이. 다시 선을 끌어올리고 법을 내리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죽은 내 자리에 끌어내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들레즈의 입장이겠네. 들레즈. 이런 식으로 내용상에서는 계속 칸트의 입장에 대해서 들레즈가 비판을 하고, 기존에 있던 문제점에 대해서 칸트가 해결책을 내는데 들레즈가 비판하고, 이런 식이겠네. 위 글을 이해한 내용. 칸트의 기획은 존재의 본질에 연결된 고전적 자연법론의 전통을 연장한 것 아니지. 자연적 전통의 법을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걸 끊고 칸트가 S를 들고 왔으니까 이건 아니지. 재규정 있잖아, 재규정.
위에 할 거는 맞으니까 안 봐도 되겠고, 해석에 따라 정언 명령을 이해한 것으로 법적 심판 구조 속에서 법 위반 행위를 사후적으로 단죄한다. 들레즈 해석에 따라 칸트의 정언 명령을 이해한 것으로 법적인 심판 구조 속에서 법의 위반 행위는 사후적으로 단죄한다. 맞고, 선의 형식을 규정하는 보편 법칙으로서 법의 입장에서 선을 규정한다. 맞지? 보편성을 확보하려 했으니까 오로지 형식적 규칙으로 제시되는 까닭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형식적으로 맞지? 확실히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구체성을 알 수 있고, 법을 명령하는 자와 명령을 따르는 자로 이번 내면은 맞지? 명령하는 자, 법을 제정하는 자연법으로서 나눌 수 있고, 법을 따라 하는 사람들로서 나눌 수 있었고, 인간의 본성이 선을 지향한다 한뒤 인간의 본성이 선을 지향한다고 전제한 뒤 도덕 법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한다. 정언 명령을 위한 것. 인간은 선을 지향해 하고 도덕 법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한다. 아니네. 지향이 아니지. 인간은 선을 지향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잖아. 오케이 됐고 하면은 5번 나오겠고. 기억에 대해서 칸트가 취할 수 있는 입장과 상충하는 것. 우울증적 법의식. 법. 상남들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서 공포에 몰아넣는 것이 기억이 되겠다. 죄의식은 주관적인 심리현상일 뿐으로 맞는 거고, 칸트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죄 같다 해서 그걸 벗어나고자 정언 명령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맞지? 정언 명령을 거부해서 안 되지. 법인데, 자연법이고 명령인데, 법의 실행도 법칙에 따른 법행위로 의하면, 입법행위로 의하면 죄의식도 예방할 수 있다. 맞지? 하나의 법으로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죄의식도 예방할 수 있겠다고 칸트는 생각하겠지. 칸트는 이걸 좋다고 생각할 거야. 들레즈를 묻는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 범죄 행위는 그 행위의 준칙을 보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준칙을 보편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명백하므로 책임감이 느껴. 맞지? 범죄 행위는 보편화할 수 없으니까 이제 불법성이 명백해서 죄의식이 아니라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칸트가 했던 말 그대로인데. 알면서도 법에 욕조하는 건 정당대로 없다. 아닌데? 정당이 될 수 있지 않나? 잠시만. 법의 심지어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면서도 인간의 실존이 무조건적 법정으로 가는 것은 아니네. 오케이, 5번 되겠다.